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생활 속 융합 지식 수업 강좌에 앞으로 총 6개 챕터의 수업을 진행할 서울예술대학교 예술경영 영상 콘텐츠 전공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이 5개 대학의 대학생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총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6강좌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예술, 그 중에서도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화면 보시면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고 2가지씩의 챕터 강좌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는 영상 제작사, 그래서 태동기랑 성장기 이야기를 할 거고요. 2번째 챕터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3번째 강좌에서부터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세상 보기에 관련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 5번째, 6번째 챕터, 즉 3번째 주제에서는 1인 미디어 제작의 출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기획적인 관점, 이렇게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로 알아보는 영화 및 영상 제작의 세계 파트 1에서는 일단 학습 목표를 역사를 통해 영화 및 영상 제작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학습 내용으로서는 이 인류 최초의 동영상 매체인 영화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제작 과정의 역사를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수업 진행하기 전에 5개 대학, 이제 저희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분들 말고 다른 4개 대학 학생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낯간지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모아둔 놈이야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 소개를 좀 간략히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략 한 20년 좀 넘게 영화, 방송, 그리고 CF, 뮤직비디오 이런 데서 감독과 프로듀서를 했었고요. 저도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150편, 200편 정도 되는 작품들에 연출할 때도 있었고, 프로듀서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촬영 감독할 때도 있었고, 지금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제가 해외영화제, 저기 아마 미국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인터뷰하고 있는 거, 가운데 게 아마 상 받았을 때, 그리고 오른쪽 게 요새 이제 머리 하얘져가지고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밑에 사진들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잘나 보이려고 이렇게 연예인들이랑 찍은 사진, 우측 하단은 여원이랑 찍은 거고 왼쪽 하단은 고아라네요. 고아라 씨랑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해서 놀았습니다. 갖고 프로듀서 할 때도 있고 감독할 때도 있고 지금 또 교수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교수하면서도 작년에는 못했는데 재작년, 재재작년까지도 어쨌든 매년 방송 다큐멘터리 계속 제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현업은 현업대로 하고 있으면서 또 학교에서는 같이 학생분들이랑 기획하고 제작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영상 제작사 그래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개론을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 텐데 전제 조건을 좀 한 2가지 정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이제 전공자도 있고 이 수업은 비전공자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저도 요 5개 대학을 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서 어떤 전공분들이 계시는구나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서울예술대학교처럼 예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는 대학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일단 2가지 전제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면, 제가 왼쪽 상단에 소제목으로 써놓은 것처럼 영상 제작사라고 써놨는데 사실 제작사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 영화사, 한국 영화사, 방송 제작론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하는데 사실 제작사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예술사, 그리고 오늘은 주로 영화사를 기준으로, 한국 영화사와 세계 영화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첫 타임에선 세계 영화사를 주로 설명을 할 텐데 기준으로 이 영화사에서 설명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중심은 제작 관련된 기준에 관련된 팩트의 사건들로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거다 보니까 일종의 임의로 좀 붙여놓은 단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한국에서
학문적으로 제작사라는 용어가 정립이 되진 않았다라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역사적인 얘기라 팩트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편하게 비전공자도 있고 전공자도 있고 이렇게 혼용이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스토리적인 양념을 가미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으로, 쉽게 말하면 딱 연도가 꼭꼭 맞아 떨어지게끔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유도리 있게 넓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면, 화면 보시면 일단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갖고 태동기, 성장기, 중흥기, 발전기. 그래서 오늘은 지금 챕터에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태동기랑 성장기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인류 최초의 동영상을 갖게 된 거는 1895년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태동기에서의 어떤 작가주의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문화와 이 미국의 영화들이 전 세계로 배급 세일즈 되기 시작하면서 이 영상 콘텐츠가 쭉 발전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TV도 등장하고 뭐 이러면서 중흥기를 거치면서 얘들이 몸집도 커지고, 쉽게 말하면 제작비도 높아지고, 제작비도 더 많이 필요로 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어떤 기획적 접근들이 더 강화되고 넓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중흥기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탄생하셨을 2000년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디지털들이 시장에서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일반 관객들과 일반 사람들한테 디지털 매체와 장비들이 보급되면서 거기 써놓은 것처럼 어떤 전문성의 일반화,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은 영상 전문가들이 또 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셨을 2010년대 넘어가면서 말 그대로 이제는 누구나 다 동영상을 제작하고 누구나 다 동영상을 만들고 또 유튜브 같은 데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물론 그 안에 희비가 교차하고 그 안에 돈을 또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만들 수 있다라는 대중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사실은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그때는 아무도 예상도 못 했는데, 지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K 컨텐츠, 꼭 영상 컨텐츠만이 아닌 음악 컨텐츠, 뭐 음식 컨텐츠, 문화 컨텐츠, 예술 컨텐츠, 그리고 우리가 논하는 영상 컨텐츠, 영화 컨텐츠, 방송 컨텐츠까지 K 컨텐츠의 진짜 글로벌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태동기, 성장기, 중흥기, 발전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기로 넘어가서 조금 영상 콘텐츠의 초기 역사, 그리고 영상 콘텐츠 중에서도 출발점이었던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895년에 인류 최초의 동영상, 쉽게 말하면 영화라는 매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스 류미에르, 어거스트 류미에르, 그 류미에르 브라더스가 1895년도에 인류 최초의 동영상, 인간이 눈으로 보는 거와 똑같은, 단지 컬러만 좀 차이가 존재하는, 내가 보는 거와 똑같은 움직임의 영상. 사실 인류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발점도 모르는 어떤 미술, 그리고 동영상 이전에 사진학,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정지화면으로는 일단 갖고 있었지요. 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미술과 사진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갖고는 있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모션 픽처, 움직이는 영상들에 관련된 거를 1895년부터 인류는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갖고 이 초기 영화사인 1895년 얘기할 때 꼭 교과서에 나오는 게 하나 더 등장을 하니까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1894년도에 미국의 토머슨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할아버지가 이 동영상 플레이어를 먼저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학자들 중에는 그 1894년에 에디슨 할아버지를 인류 최초의 동영상의 시초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논의가 있었는데, 에디슨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어쨌든 동영상, 그것까지 인정을 했어. 기계, 플레이어 인정을 했어. 근데 그거는 내가 혼자 보는 형태의 어떤 플레이어였고, 이 1895년에 프랑스의 류미에르 형제 같은 경우엔 한 30여 명의 관객들을 모아놓고 지금의 어떤 극장 개념으로 상영을 했었기 때문에 후대에서 1895년 프랑스의 류미에르 형제를 인류 최초의 동영상, 즉 영화라는 매체로 그걸 시작점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써놓은 것처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 반도에서 이 말 그대로 정치가 예술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영상 콘텐츠, 그 중에서도 영화로 얘기를 하면 소위 말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지?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의 칼라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동영상을 처음 본다라는 거,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일이었겠지?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도 있으면 서울에서 오늘 시작됐으면 예를 들면 한 1시간 만에 제주도까지 쫙 한 번에 보기라도 할 텐데, 뉴스 전파되듯이. 그 시절엔 그런 시절도 아니었으니 얘기만 듣다가 한 6개월 있다가 처음 보는 거고, 또 맨날 볼 수도 없을 거고 보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정치적인 요소로 쉽게 말하면 이 예술 세계들을, 특히 영화 매체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아돌프 히틀러의 어떤 연설하는 영상들, 흑백 영상들을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자료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지? 이렇게 측면으로 해갖고 막 히틀러가 이렇게 막 손짓을 해가면서 하는 영상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처음 보는 것들인 영화 매체, 동영상 매체를 가져다가 정치판에서 이거를 어떤 선동적인, 선전적인 영상으로 활용해서 써먹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정치가 예술을 침범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초기 영화 매체들이 더 발전할 수 있었다. 그만큼 어떤 정부 차원의 후원과 지원을 받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나왔던 어떤 미술, 그리고 음악, 물론 오케스트라 있지만 이런 것보다 장비들을 필요로 하고 인화도 해야 되고 필름이니까 현상도 해야 되는 이런 돈 많이 들어가는 나중에 태어난 영상 매체. 연극만 해도 무대 하나 세워놓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극장에서 계속 공연을 할 수 있었는데, 이놈의 영화라는 애는 뭐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어야 되고, 촬영 감독이 있어야 돼, 조명 감독이 있어야 돼, 뭐 배우도 있어야 돼, 뭐 조감독도 있어야 돼. 이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어쩌면 1895년에 처음 등장하고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장될 수도 있었거든. 장비도 필요해. 능숙한 프로페셔널 장비 다루는 사람도 있어야 돼. 돈도 많이 들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치적인 요소로 활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해졌고 더 돈이 많이 들어가도 국가에서 밀어주니 이게 어쨌든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세 번째 써놓은 것처럼 이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영화 매체의 변화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영화에서 작가주의 시대가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처음 등장한 예술사조야.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 근데 우리가 사진에서 봤거든? 미술에서 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구도로 찍는 게, 이렇게 찍는 걸 맨날 눈여겨봤으니까 이렇게만 그냥 찍었던 거야, 동영상을. 근데 보니까 굳이 얘는 동영상인데 꼭 이렇게만 찍을 필요는 없는 거지. 내가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줌인. 내가 이렇게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줌아웃. 또 내가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역시나 이 시기에도 그런 사람도 등장했던 거야. 이게 정식으로는 덧치기법이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만 찍어, 꼭 뭐 쉽게 말하면 꼭 이렇게만 찍을 필요 없는 거잖아. 카메라도 한번 비틀어 보는 거야. 우리가 미술에서도 봤거든. 우리가 사진에서도 봤거든. 이렇게 삐뚤어 갖고 이렇게 찍기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사진이나 미술에서는 좀 불편했는데, 동영상에서는 내가 카메라를 돌려주면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 내가 이렇게 다가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요 시기에 어떤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났던 걸 작가주의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 넘어가면서 기술 집약적이고, 제가 밑에 써놓은 게 테크놀로지고 옆에 게 이퀴프먼트인데, 테크놀로지 앤 이퀴프먼트, 쉽게 말하면 기술 그리고 어떤 장비들이 필요로 해지는 기술 집약적 예술 형태를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서 1927년도에 유성영화의 등장, 여기서 말하는 유성영화는 뭐냐면 소리가 들어간 영화가 1927년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의 작품은 미국의 재즈싱어라는 1927년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895년도에 영화라는 애가 처음 등장했는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 영화 보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막으로 주로 대사가 처리됐지. 근데 이제 1927년도부터 음향과 음악이 들어가기 시작한 소위 말하면 유성 영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 밑에 써놓은 3요소, 영화의 3요소가 뭐냐면 영상, 편집, 음입니다. 영어로 비주얼, 사운드, 에디팅. 그래서 말 그대로 비주얼, 시각적인 요소들, 그리고 사운드, 음악과 음향, 그러니까 음악, 그 노래와 그리고 음향, 어떤 효과음들, 사운드적인 걸 다 포함하는 그리고 동영상이나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편집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지. 그래서 이거를 크게 말하면 3요소라고 하는데, 1895년도에 처음 등장한 동영상이 이제 1927년도 도달하면서 이제 3요소를 갖춘 요소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상업적 요소를 갖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태동기를 1895년 인류 최초의 동영상, 영화라는 매체가 탄생을 했고, 이제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첫 번째 변화를 겪는 작가주의가 탄생하고, 이어서 27년도에 유성영화의 등장으로 3요소를 갖춘 말 그대로 종합예술 형태의 첫 번째 영화가 등장을 했다라는 시기를 태동기로 봤고요.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발전한 성장기를 봅니다. 그래서 대략 1945년부터 제가 80년대까지 이렇게 40년을 아우러 놨는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이 이제 미국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배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전략적인 예술 세일즈를 전 세계로 시작하지. 그 중에 이제 천병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영화 예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영화를 전 세계로 세일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대략 1945년 이후, 50년대 전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블록버스터 영화 그리고 미국 영화가 전 세계로 세일즈 될 수 있었던 얘들이 갑자기 돈 많고 뭐 부강한 국가라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이미 50년 전부터 이 미국 영화들은 전 세계로 세일즈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 50년대 전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여기 브릿지,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 넣어놓은 게 뭐냐면, 요것도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놓으셔야 되니까, 이제 지난 50년간 1895년 이후로 인류는 동영상 매체는 영화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번째 경쟁자가 등장했어. 아시는 것처럼 텔레비전이 등장했습니다. 거기 써놓은 것처럼 1920년대 최초 발명이 됐고, 1939년도에는 미국의 MBC 방송이 흑백 TV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그땐 전파를 쏴대던 시기니까 뉴욕에는 1000가구 정도가 TV를 보유하고 봤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에서 상업방송을 중단시키고 TV 공장을 군수물자 공장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군수물 찍어내는 데 활용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 초에 TV 세트의 가격이 이제 세계대전 끝나고 급격히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 세 번째 써놓은 것처럼 50년대, 60년대 이제 TV가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밖에 없었는데 50년 동안 경쟁자 TV가 등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영화 입장에서는 우이씨 잘못하다가 시장을 다 뺏기게 생겼거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인간이 50년 동안 동영상 보려면 극장 가서 봤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편한 것도 있고 영화가 불편한 것도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뭐 저도 지금 이 50년, 내가 50년 동안 극장 다닌 건 아니고, 예를 들면 한 20, 30년 저도 극장을 다녔는데 이게 불편하잖아.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히 코로나 때 저도 명색이 먹고 사는 사람이고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교수님도 코로나 때 2년 동안 극장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 때 사람들도 불편했던 거지.
근데 TV가 등장했어. TV 뭐 집에서 뭐 담배 피면서 볼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볼 수도 있고 누워서 볼 수도 있고 보다가 잘 수도 있고 이게 또 편한 면이 있거든. 그리고 사람이 그렇잖아. 항상 새로 나온 게 프레시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어떻게 돼? 얘보다 더 잘 만들어야지. 또 TV는 어떻게 해? 영화보다 내가 더 잘 만들어야지. 얘가 못한 걸 내가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경쟁하고 커지다 보니 거기 써놓은 것처럼 헐리우드의 약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910년대부터 존재는 했는데 스튜디오 시스템, 공장 형태의 영화를 찍어내는 모여서 집단적으로 탁탁탁 영화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 시스템, 그리고 스타 시스템. 한 명의 두 명의 스타를 영화 안에 집어넣어서 쉽게 말하면 요새 저는 한 재작년부터 아이유가 나오는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을 다 좀 늦게 아이유 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유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아이유 나온 드라마 다 보고 아이유 나온 영화 다 보고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스타 시스템, 스타를 관객한테 줘서 사람들이 이걸 쫓아가면서 보게 한다 라는 걸로 이 스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헐리우드의 약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이 이 시기에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모토, 필로소피, 철학으로 헐리우드의 철학으로 관객이 원하면 우린 만들어준다. 관객이 지금 스파이더맨을 원하면 스파이더맨 잽싸 만들어주고 관객이 캡틴 아메리카 원하면 잽싸 만들어주고 관객들이 야 이제 얘들 하나에 다 묶어서 나오게 해줘. 그럼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어벤져스를 만들어주고 단 그렇다고 자선봉사하는 건 아니고요. 상업 영상 콘텐츠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서 시장에서 그 3배, 4배,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헐리우드는 계속 만들어준다. 그게 이제 요 시기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넘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영상 매체들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80년대 통과하면서 이제 제작비들이 증가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7, 80년대에 이 수익적인 부담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콘텐츠가 영상 콘텐츠들이 이 프로듀싱적, 기획적인 접근들을 굉장히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적당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70년대 전후로 특히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60년대에서 이미 70년대 넘어갈 때 미국 영화나 방송 시장은 굉장히 기획적 접근이 강화된 시장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 다음 거는 요 다음 챕터에 또 얘기할 텐데 이제 저장 매체들의 발전까지 이루어지면서 소위 말하면 투자, 수익 시장들이 아주 급격히 커가는 시장으로 발전돼서 제가 요 시기를 어떤 성장기의 개념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문화의 어떤 세계적인 특히 영상 콘텐츠, 영화의 세계적인 배급 그러면서 전략적인 예술을 세일즈하기 시작을 했고 영화를 전략적으로 팔기 시작을 했고 헐리우드 TV의 발전과 함께 헐리우드의 약진 쉽게 말하면 방송이 영화가 방송이 영화가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잘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수익을 더 크게 해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 수익을 더 크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그러면서 여기 써놓은 새로운 영상 매체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제작비 증가에 따른 수익 부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간은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방송물 만드는 사람들은 영상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이 프로듀싱적인 접근을 더 강조하고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중흥기하고 발전기는 제가 요 다음 챕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지금 저기 써놓은 것처럼 뭐 한눈에 다 들어오게 일단 넣어놨으니까 인터넷의 등장과 디지털의 대중화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영상 콘텐츠들은 더 넓게 시장에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의 대중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컴퓨터로 편집을 한다 컴퓨터로 사진을 집어넣는다 동영상을 집어넣는다 되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얘기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다 대략 교수님이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게 97년, 98년도 우리나라 현장에서 일어났던 변화거든 그래서
교수님도 98년쯤에 막 디지털 장비들이 보급될 때 나 현장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어. 영상을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아예 웃기지 말라 그래. 교수님도 그랬어 진짜. 근데 어느 날 다음 달 됐는데 갑자기 우리도 디지털 장비를 우리 회사도 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찍어놓은 영상을, 내가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집어넣는 거야. 그 교수님이 한 20년 넘게 이 영상 일을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느꼈던 정말 개벽한 시기가 요 시기였던 것 같아. 사실 20년 넘게 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박사학까지 하면서 이때처럼 정말 세상이 크게 바뀐 거를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아날로그 필름 시대에, 아날로그 비디오 시대에 공부를 하고 그걸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디지털 장비로 전환이 되면서 현업에 있는, 공부하고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지. 근데 편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장비도 조그만해지고 장비도 가벼워지고, 아날로그 시절엔 편집을 하면, 동영상 편집을 하면 진짜 아날로그니까 1번부터 100번까지를 순차적으로 붙여야 돼. 편집을 뭐 1하고 5하고 10하고 이렇게 편집을 못해. 아날로그니까 한 장 한 장 그려서 나가야 되는 거야, 편집도. 근데 지금 컴퓨터로 디지털 할 때는 중간중간 여러분들 껴놓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옛날엔 진짜 60분짜리 드라마 편집을 하면 이렇게 쭉 편집 다 해놨다가 1초도 아니고 중간에 1초가 방송은 30장, 30프레임이 모여져야 1초가, 그렇지. 30장, 30프레임이 모여야 1초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 한 프레임, 30분의 1 프레임이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하고 교수님도 그랬던 적이 있어. 예를 들면 60분짜리를 편집해놨는데 예를 들어 뭐 한 50분 위치에 잘못됐어. 그럼 49분부터 다시 하면 되는데 한 20분쯤에 뭐가 잘못됐어. 그럼 이 뒤에를 진짜 처음부터 21분부터 다시 다 편집을 해야 돼. 3분 차에 뭐가 잘못됐어. 그럼 이 뒤에 47분을 다 다시 편집해야 돼. 그러던 시기였는데 그게 바뀌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의 대중화,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도 영상 콘텐츠를 만들게 됐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의 일반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또 하고, 마지막으로 발전기는 동영상의 대중화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 이전에 일단 학습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는 인류 최초의 동영상, 명명하기는 영화라고 붙여놨고요. 이 영화는 1895년도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상, 편집, 및 첨부된 이 마지막 등장한 부분이 해결된 1927년도 미국 재즈싱어라는 작품이 첫 작품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1927년도부터 첫 음이 삽입된 영화 매체가 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한국에도 당연히 이 영화란 매체가 보급되고 들어왔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이게 들어와고 영화가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영상 매체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서로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 이거는 뭐 영상 콘텐츠 시장은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AR이 등장하고 VR이 등장하고 게임 영상이 등장하고 뭐가 등장을 해도 서로 간에 같이 발전하고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더 커지는, 물론 이렇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솔직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이씨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나아야지, 더 잘해야지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청자들한테, 관객들한테는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학습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이전에 일단 학습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는
인류 최초의 동영상, 명명하기는 영화라고 붙여놨고요. 이 영화는 1895년도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상, 편집, 음이 첨부된 이 마지막 등장한 부분이 해결된 1927년도 미국 재즈 싱어라는 작품이 첫 작품이었고요. 쉽게 말하면 1927년도부터 첫 음이 삽입된 영화 매체가 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한국에도 당연히 이 영화란 매체가 보급되고 들어왔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이게 들어와고 영화가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영상 매체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서로 성장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 이거는 뭐 영상 콘텐츠 시장은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AR이 등장하고 VR이 등장하고 게임 영상이 등장하고 뭐가 등장을 해도 서로 간에 같이 발전하고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더 커지는, 물론 이렇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솔직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쟤보다 더 잘해야지, 더 나아야지, 더 잘해야지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청자들한테, 관객들한테는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학습 정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퀴즈, 첫 번째 퀴즈는 인류 최초 동영상의 시작인 영화는 1895년 프랑스에서 탄생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라는 게 제가 만들어 놓은 첫 번째 퀴즈고요. 쉽죠? 네. 정답은 O 되겠습니다. 인류 최초 동영상의 시작인 영화는 1895년 프랑스에서 탄생했습니다.